안녕하세요. 저금리 믿고 집 샀는데 한 달 원리금 50만 원 늘었다. 절망하는 연끌족이다.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. 연끌족들은 절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애시당초 연끌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. 연끌한 게 현명했다. 연끌이 옳았다. 이렇게 얘기했던 언론 뉴스들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1.5%까지 올라가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연끌족들이 절망하고 있다. 연끌족들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. 2027년 말까지 7%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7%가 아니라 8%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죠.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4명 중에 3명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고정금리로 옮긴들 금리는 낮지 않다라는 거죠. 그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보통의 대출자들이 변동금리인 거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쉽게 생각할까요? 아니 어렵게 생각할까요? 어렵게 생각합니다. 쉽게 금리를 요랬다 저랬다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. 뭐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혼집을 마련한 29세의 이모 씨가 대출 받은 지 7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내는 원리금이 50만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뭐 전체 대출액의 70%가 주담대래요. 7%까지 오른다고 하면 아찔하다 이러는데 뭐 지금 당장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니까 월별 예산을 줄이고 있다.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라는 거죠. 뭐 이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거라는 거죠.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억 대출하니까 이자가 3%이면 1년에 900만 원, 월 한 80만 원 조금 안 되겠죠. 80만 원쯤 되겠죠. 근데 이게 6%가 되면 그냥 75만 원 내던 게 150만 원 되는 거죠. 그리고 9% 되면 230만 원 되는 거죠.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이자만인 거고 원금은 남아있잖아요. 원금대로 또 따로 갚아야 되는 시기도 또 금세 온다라는 거죠.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? 3억 빌렸는데 그냥 월 350 이상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자기가 300만 원, 350만 원 내지만 그 안에서 원금에 해당되는 비중은 3분의 1이 채 안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350만 원씩 내는 걸 얼마나 내야 될까요? 대충 한 30년 이상 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3억을 다 갚는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잖아요.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. IMF 당시에 시중금리가 30%까지 치솟았습니다. 20%도 많았고요. 15% 그냥 일상적이었어요. 15%, 17%, 20%, 25%, 30% 미칠 시중금리였죠.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안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안 믿기는 거죠. 그런 시기도 올 거라는 거죠. 사람에 따라서는 시험 점수를 1000점으로 다 맞춰놨잖아요. 그 1000점 중에 원래는 점수가 높았지만 점점 더 점수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어떻게 나올까요?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? 그가 이자를 원리금을 제대로 못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가 대출 이자를 꾸준히 성실하게 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시험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가상금리를 물려서 점점 더 저금리를 중금리를 고금리로 요구하지 않을까요? 그러고도 남죠. 제가 유통에 있었잖아요. 유통에 지금도 있잖아요. 거래하는 거래처들 오프라인에서 있을 때 유통하는 이제 거래 협력업체들한테 거래 조건, 수수료, 마진을 어떻게 조정합니까? 처음에는 입점할 때는 데려올 때는 되게 낮게 줘요. 파격적인 가격. 시중 뭐 마진이 30%다. 그럼 한 20%에 데려와요. 한 6개월,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매출 바짝 올리죠.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갈 쯤 되면 연말쯤 되면 이제 협상하는 거죠. 아, 다른 경쟁사들이 30%인데 당신에게만 20%로 주고 있었어. 그러니까 조금 맞추자. 5% 올리자. 그럼 25% 얘기해요.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가 갑자기 1년 만에 5%를 올리는 건 부담이 큰데요 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다른 데보단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입니다. 통상. 그 다음에 되면요. 그 다음에 되면 25%를 한 27%로 올리자고 하죠. 그때까지만 해도
다른 타사가 30%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까지 싼 거야 라고 얘기하죠. 나중에 어느 점 지나면 30% 맞춰져 있습니다. 게다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의 이야기들 되죠. 당신한테서 상품 매입했는데 상품 매출이 그래도 재고 소진이 뭐 회전율이 한 30일은 되고 60일은 될 줄 알았는데 뭐 120일, 150일이야. 당신이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제한 못 해줬기 때문에 매출은 매출대로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재고를 보관해야 되는 창고 보관 비용 그리고 매입에 대한 그 각종 금융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한다. 그러니까 그 비용 발생되는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부담해라.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올리는 거죠. 매출이 어느 정도 30억, 50억, 100억이 됐어요. 절대로 못 그만둬요. 왜? 그만두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뭐 부대 시설이나 인력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쉽게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그게 현실이죠. 근데 이게 은행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. 처음엔 저금리로 하게 해주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. 그러면 그 금리를 올렸다고. 그럼 나 이제 저 은행하고 거래 안 할래.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. 하나은행한테서 금리 인상을 요구받으면 그 정보가 우리은행이든 신한이든 다 공유가 되고 이미 신용점수는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란 어렵다라는 거죠. 그게 현실이죠.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. 이왕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출을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서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서둘러서 갚아버리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죠. 그게 가장 현명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야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지금 저겁니다. 최상단 금리가 7%가 아니라 8%까지 될 거고 내년 되면 또 최상단이 10%가 되고 내후년이 되면 12%도 될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죠. 그러면 최상단이 8%, 10%, 12%가 되면 그 중위 값이라고 해야 되죠. 그 중간 값이 어떻게 될까요? 한 4, 5%? 한 5% 정도, 4, 5% 내년 되면 한 6, 7%. 그 다음 연도가 되면 7, 8%? 그렇게 되겠죠. 4%, 6%, 8%. 실제로 처음 대출 받을 때는 2% 중반대. 근데 2% 중반이다가 4% 되면 이게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? 한 60, 70%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4%에서 6% 되면 또 50% 오는 거예요. 6%에서 8% 되면 또 50% 오는 거죠. 근데 처음에 2.5%이다가 4%, 8%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한 3, 4배 올라가는 거죠.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. 대출 이자로 80만원 내던 게 250만원, 300만원 내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대출 낸 사람들 죽는 거죠. 이자만 그런 거고 나중에 좀 지나면 원리금도 갚아야죠.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따져보면 무섭잖아요. 내가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몇 년 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.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또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매덕 올려가지고 팔면은 그 자리에서 매덕 벌어. 이거 괜찮은 거야. 이렇게 생각했겠죠.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미 가격이 꼭지가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높아져 있는 가격에 샀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. 정말로 예를 들어서 2013년, 14년, 15년 이럴 때 집값이 대폭 내려가 있었을 때 그때 만약에 대출을 받아 샀다.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죠. 왜? 집값이 낮았기 때문에.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아닌 지금은 거품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지금의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려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심각하다라는 거죠.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아파트를 처분하려면은 1억 2억 낮춰가지고 호가 대비 1억 2억 낮춰가지고는 절대 거래 안 될 겁니다. 1억 2억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뭐 집의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5억 이하의 집이면 5천 1억 이상은 낮춰야 될 것이고요. 뭐 10억 이하의 집이다라고 하면 정말 최소 한 2, 3억 이상은 낮춰야 최소 3억 이상은 낮춰야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. 5억 이하는 1억 10억 이하는 최소 2억 5천에 3억을 낮춰야 관심을 보일 거고요.
뭐 15억 이런다 이러면 실제로 한 5억 이상을 낮춰야 관심을 보일 거예요. 20억이다 이러면 한 7, 8억은 낮춰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. 그게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. 절대로 무리하게 비춰서 영끌해서 집 사는 거는 현명한 짓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